코스피가 사상 처음 8,000턱 밑까지 갔어. 그런데 바로 그날 2시간 만에 6% 넘게 빠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지. 외국인은 5조 원을 던졌고 신용거래 융자, 그러니까 B2는 36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찍었어. 금융감독원 집계를 보면 이건 2020년 코로나 랠리 때보다도 많은 수준이야. 블룸버그는 이걸 한 단어로 정리했지. 유포리아. 근거 없는 낙관. 이게 진짜 호황의 정점일까? 거품의 마지막 페이지일까? 오늘 풀어볼게. 이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먼저 짚어볼게. 코스피는 작년 10월에 4천을 처음 넘었고 올해 1월에 5천, 2월 25일에 6천, 그리고 5월 6일에 7천을 뚫었어. 4천에서 7천까지 7개월, 6천에서 7천은 거래일로 47일 만이지. 올해 G20 국가 중에서 코스피 수익률이 무려 75%로 1위야. 그리고 한국 증시는 시가총액 기준 세계 7위까지 올라섰고 삼성전자는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거든. 그런데 그 상승의 정점, 바로 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봐야 해. 5월 15일 장 시작과 동시에 코스피가 7,900을 넘어 7,999.67까지 치솟았어. 8천까지 단 0.33포인트 남은 거지. 그런데 그 순간부터 외국인이 5조 원을 던지기 시작했고 2시간도 안 되어서 350포인트가 빠졌어. 결국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고 코스피는 6.12% 하락한 7,493.18로 마감했지. 삼성전자는 8.61%, SK하이닉스는 7.66% 급락. 하루 만에 시가총액 수백조가 증발한 거야. 그럼 도대체 왜 1년에 200%나 올랐을까? 단순한 거품이 아니야. 진짜 불씨가 있어.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지. 챗 GPT 같은 거대 AI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에는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수야. 이걸 만드는 곳이 어디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 합쳐서 코스피 전체 시총의 30%에 가까워. 엔비디아 공시 자료를 들여다보면 HBM 공급사로 이 두 회사가 핵심 파트너로 명시돼 있거든. 그러니까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폭발할수록 코스피가 같이 뛰는 구조인 거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더 확 와닿는데 보파 추산 기준 2026년 글로벌 HBM 시장 규모가 무려 546억 달러야. 작년 대비 58% 증가한 거지.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26년 설비 투자로 쏟아붓는 돈이 합쳐서 약 70조 원. 역대급이야. 이 자본의 대이동 덕분에 한국이 올해 글로벌 반도체 장비 투자 규모에서 대만을 싹제치고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올라선다는 전망이 나왔어. SK하이닉스는 6세대 HBM사 양산을 본격화하면서 HBM 월 생산량을 17만 장에서 20만 장으로 확대하는 중이고, 그러니까 코스피가 뛰는 건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고 있는 자본의 회전이야.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짚어야 해. 시장에서는 이번 슈퍼사이클을 과거 2017-18년 디램 슈퍼사이클이나 2021-22년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랑 비교하지.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 과거 사이클은 PC나 스마트폰 같은 소비재 수요에 묶여 있어서 경기 사이클이 꺾이면 같이 빠졌어. 그런데 이번 AI 사이클은 학습 단계를 넘어서 추론, 그리고 온디바이스 AI로 가고 있거든.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수요로 깔리는 거지. 적어도 2027년까지는 HBM 수요가 공급을 압도한다는 게 시장 컨센서스야. 그런데 불씨가 진짜라고 해도 그 위에 올라탄 건 뭘까? 불씨 위에 올라탄 건 바로 위험 신호들이야. 경고등 4개를 하나씩 풀어볼게. 첫 번째, B2 36조 원. 한국금융투자협회 5월 13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36조 원을 돌파했어. 사상 최대지. 작년 말 27조 원에서 32% 늘었고, 특히 삼성전자 단일 종목 신용융자만 3조 5,865억 원으로 연초 대비 117.7% 급증했거든. 전체 시장 증가율의 무려 3배가 넘는 속도야.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삼성전자 한 종목에 빚을 내서 베팅하고 있다는 거지. 2021년 밈주식 광풍 때도 비슷한 패턴이었어. 포모가 현금을 삼키기 시작하면 시장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돌아가거든. 두 번째 경고등, 버핏지수 208%. 워런 버핏이 만든 지표인데 한 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값이야. 통상 100%가 적정 수준, 120% 넘으면 거품주의, 200% 이상은 극단적 고평가, 폭락 위험 경고 구간이야. 한국은 지금 208%, 미국이랑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어. 세 번째 경고등, 외국인 5조 순매도. 어제 단 하루 동안 외국인이 차익 실현으로 5조 원어치를 팔았어. 네 번째, 미성년자 신규 계좌 10배 증가. 토스증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새로 만든 주식 계좌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약 10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신호 하나. 코스피가 7천을 돌파한 날 실제로 오른 종목은 200개, 내린 종목은 700개야. 지수는 사상 최고를 찍었는데 시장 안에서는 종목 4개 중에 3개가 빠진 거지. 무슨 뜻이냐? 반도체 대형주 몇 개에 극단적으로 쏠려서 지수만 끌어올린 거야. 시장에서는 이걸 K자형 증시, 그러니까 K-쉐이프드 마켓이라고 불러. 위쪽 종목은 더 오르고 아래쪽은 같이 떨어지는 양극화 장세지. 만약 이 대형 반도체주의 피크아웃, 그러니까 고점 후 하락이 오면 코스피 전체에 큰 충격이 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야.
이런 분위기를 외신이 어떻게 봤는지가 중요해. 5월 14일 블룸버그가 한국 증시를 집중 조명한 분석을 냈어. 핵심 단어가 유포리아였지. 영어로 유포리아, 근거 없는 낙관, 도취감이라는 뜻이야. 블룸버그는 한국 증시 전반에 투기적 광풍이 불고 있다고 진단했고 1년간 200% 폭등이라는 숫자를 강조했어. 한국 증시는 세계 7위 규모로 올라섰고 삼성전자는 아시아 두 번째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상태야. 이 정도면 당연히 축하할 일 아니냐고? 블룸버그는 정반대 진단을 한 거지. 근거가 뭘까? 블룸버그가 인용한 두 가지 분석이 핵심이야. 첫째, 서울대 최재원 경제학부 교수의 진단. 전통적 방식으로는 더 이상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가상화폐로 하룻밤 사이 부자된 사람들을 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을 빠른 부의 축적 수단으로 본다는 거야. 둘째, 블룸버그가 인터뷰한 개인 투자자 카일리의 말. 올해 초에 한국 주식 다 정리하고 지금은 미국 나스닥 선물에 집중한대. 포모는 당연히 느끼지만 주식이 계속 고점을 경신하는 지금 다시 사지 않겠다고. 그리고 한마디. 조정이 온다면 매우 가파를 것이다. 근데 이미 그 조정에 전조가 있었어. 5월 12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거든. AI 붐으로 불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한 국민 배당 가능성을 언급한 거야.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곧바로 횡재세 신호로 오인했지. 기업 초과 이익에 추가로 세금을 매긴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 순간 코스피가 장중 무려 7% 가까이 폭락했어. 정부가 급히 개인 의견이라고 해명하면서 낙폭 상당 부분은 회복했지만 시장이 얼마나 신경질적인 상태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거든. SNS 단어 몇 개에 7%가 싹 빠지는 시장. 이게 바로 유포리아의 또 다른 얼굴이야. 블룸버그가 경고한 그 가파른 조정 말이지.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시장에서 보는 세 가지 시나리오 정리할게. 시나리오 A, 8천 안착 후 만피, 1만 피로 직진. 현대차증권은 단기 코스피 12,000제 EP 모건도만을 제시했어. AI 슈퍼사이클이 2027년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가능한 시나리오야. 시나리오 B요, 7천 재시험. 외국인 차익 실현이 계속되고 B2 정리가 시작되면 한 번 더 깊은 조정을 거쳐서 7천 지지선을 다시 확인하는 그림. 시나리오 C, 큰 조정. 반도체 대형주의 피크아웃 신호가 잡히고 B2 36조의 반대 매매가 트리거되면 낙폭이 다른 시나리오보다 훨씬 가팔라질 수 있어. 카일리가 말한 그 가파른 조정이지. 정리할게. 표면은 코스피 8천과 만피 전망. 이면은 B2 36조와 유포리아라는 외신 진단. 둘 다 동시에 진실이야.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불씨는 진짜고 그 위에 올라탄 4개 경고등도 진짜거든. 그런데 B2의 시간은 사라진다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해둬. 신용융자는 통상 180일 안에 갚아야 하고 주가가 담보 비율 140% 밑으로 떨어지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반대 매매로 강제 청산돼. 한국거래소 규정상 증권사는 추가 담보 요구 후 48시간 안에 미입금 시 바로 매도에 들어가거든. 빚을 안 낸 투자자는 버틸 시간이 있지만 B2 투자자는 그 시간이 없는 거야. 다음 분기에 봐야 할 두 가지 변수가 있어. 7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그리고 미 연준 금리 인하 속도. 이 두 가지가 시나리오 A로 갈지 B나 C로 갈지를 가르는 분기점이지. 너는 어떻게 봐? 추격 매수야, 차익 실현이야, 아니면 관망이야? 그리고 시나리오 A, B, C 중에 어디로 갈 것 같아? 댓글로 알려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 다음에 또 봐.